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코로나로 정말 모든 분야가 위축돼 있는데요. 사실 가장 힘든 분들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적절한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때인데요. 사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이 평소에는 안 힘든가요? 그래서 이분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을 모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주봉 옴부즈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1년 전에 인터뷰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호칭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옴부즈만 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얘기했는데 그때 그냥 차관으로 해주세요 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요? 네, 부르기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차관님으로 하고요. 오늘 생생퀴즈 정답이에요. 제가 벌써 공개를 했네요. 옴부즈만입니다. 제가 옴부즈만의 정의에 대해서 앞에 설명은 해드렸는데 우리 차관님이 한 번 더 옴부즈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네, 참 옴부즈만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기업을 대신해서 고통을 여러 가지 고충을 정부의 역할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옴부즈만이 대리인이라는 뜻이니까 기업을 대신해서 정부에 이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차관님도 기업인이시잖아요. 예, 원래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기업을 저도 30년 동안 했죠. 기업인으로 사시는 게 더 힘드세요? 차관으로 사시는 게 더 힘드세요? 두 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네. 지금 해보는 것도 우리 중소기업들의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정부에 그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을 하실 때는 차관님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고충만 아셨는데 지금은 사실 여러 분야의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를 듣고 느끼게 되시잖아요. 지금 2년째죠. 네, 차관님 그렇습니다. 부임하신 지. 예. 2년 소회가 어떠세요? 예,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문제를 잘 해결할 때면 아주 긍지와 자부심이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대가 됩니다. 저도. 네. 저도 1년 전에 차관님 인터뷰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자신감도 느껴지고요. 차관님 보람과 긍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말씀을 안 해주셔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옴부즈만 이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고충 처리 전담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소기업 분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상황이? 참 코로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는 그 코로나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도 머지않아 이번 주 다음 주만 지나가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금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차관님 말씀대로 이번 주 다음 주쯤 되면 확진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도 여파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혹시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제 소기업 때 영세업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굉장히 위축됐다 이런 거를 알고 네. 지금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정부에서는 긴급 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단체들과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우리가 사각지대가 혹시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잘 그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박영선 장관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산으로 가신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중소기업 분들, 소상공인 분들 정부가
물론 100% 충분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심을 다해 정책을 지금 만들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박주봉 차관과 함께하고 있는데 평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너무 어려웠다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샵 0945 우물정 0945 아니면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또 보이는 라디오 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차관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중소기업 하는 분들 만나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도가 너무 많다. 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일 좀 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차관님이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 일이 안 되게 하는 규제들을 해제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사실 급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보면 국민의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예외를 주지 않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충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실 옛날에는 좀 소리가 공장에서 들린다 해도 그걸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충된 부분을 여러 가지 처리하다 보면 상당 부분 이해 충돌이 생깁니다. 그런 걸 저희가 가운데에서 잘 유효적절하게 조절하고 그런 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죠. 직접 예를 들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차관님이 애쓰신 것 중에서 특히 이 규제 해소한 부분 중에서 소개해 줄 만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요. 그동안 치킨점에서 이제 소주나 맥주나 병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전부 배달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생맥주는 사실 배달이 안 됐었습니다. 그 생맥주는 지금까지 배달된 거는 전부 불법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건의를 받고 생맥주를 이제 컵에다 나누어서 배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올라가고 또 수제맥주를 그렇게 함으로써 판매도 올라가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수제 맥주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 것도 배경이 이 규제 혁신이 있겠네요. 네, 저희가 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불법의 영역을 합법화시키고 네.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맥주를 집에서 편하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정말 큰 일을 하셨는데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또 저희가 그 연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연어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약 7천억 가치 정도로 수입을 합니다. 그렇게 연어가. 많이 됩니까? 네. 근데 그 세계 시장은 거의 반도체가 67조 정도 되는데 연어 시장이 한 60조를 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많네요. 네. 규모가 대단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만 하더라도 한 7천억 정도를 이상을 먹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저희가 알기로 한 15조 정도를 먹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거를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도 국내 시장에도 시판을 하고 해외에도 수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이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개발하는 데 약 4년 가까이 걸렸는데 개발한 이후에 환경에서 규제가 걸린 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는데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일단 이게 육상에서 키우는 거는 저희가 규제를 해제를 해가지고 상당 부분 강원도에 우리가 큰 경제를 활력을 내는데 힘을 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또 네. 계기가 됐네요. 저도 이 기사 봤던 것 같은데 그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 국내선에 중소기업이 입점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것도 차관님 부서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 자가용 비행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타고 와서 자가용을 타면 여기서 쇼핑도 많이 하고 또 경제활동도 하고 또 비행기가 그 이륙을 하고 정차할 동안 그 세도 다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기가 그동안은 불편하게 해드려서 자가용 오는 게 꺼려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원스톱으로 해제함으로써 자가용 비행기가 와서 그 쉬고 경제활동하고 비즈니스하고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최의 조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차관님 이렇게 원스텝으로 막 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면 되게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막 웃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공항 안에서. 사실 이제 그걸 다 해결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상당히 뿌듯하고 웃음도 나고 하지만 그 해결되기 전까지만 그쵸. 해도 굉장히 가슴이 저리고 또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는 그러게요. 상당 부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옴부즈만님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자체와의 협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규제 완화 논의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었던 사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만화 카페라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있죠. 만화 카페가 서울 일원에 거의 한 1,0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잣대가 달라가지고 기준이 좀 애매해가지고 네. 불법으로 판명된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다 해결했는데 작년 뭐 뉴스에 크게 보도됐습니다만 강주에서 클럽 붕괴 사고가 나가지고 법령을 개정하는 사안 정도에서 다시 네.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관계부처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이 1,000군데가 넘는 만화 카페를 합리화시켜야만이 상당 부분 우리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다음번에 모셔서 인터뷰하면 제가 해결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초대석 중소기업 옴부즈만이신 박주봉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4162님께서 차관님 행정부가 기능을 잘 발휘해서 소비자의 기본권을 잘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 어떻게 차관님 애쓰고 노력하셨는지 들었는데 제가 생생경제 하면서 또 생생경제는 상생경제를 좀 표방하는 경제 프로그램이어서요. 사회적 기업이나 뭐 여성기업 같은 기업들의 우리 옴부즈만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기업들에 도움을 주는 제도들도 있습니까? 예. 우리 국가에서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좀 혜택을 주려고 상당 부분 애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제가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자활 기업들을 방문해 가지고 에러를 청취하고 그 에러를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분들이 하는 구석구석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실 일이 많은데 사실은 국회 협조가 정말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제도를 해제하고 예를 들어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다 입법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국회의 역할도 좀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요. 예, 국회가 사실 대부분은 좋은 입법을 하고 있는 것만 사실이죠. 근데 이제 개정에 보면 이제 그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기업의 의견을 반영되지 않고 입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기업한테는 큰 손실이 되거든요. 그렇죠. 기업과 관련된 법인데 기업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예.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건의해가지고 기업의 목소리라든가 그 협단체 목소리를 꼭 듣고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려고 저희가 국회하고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인들한테는 이 규제라는 게 굉장히 발목을 잡으니까요. 물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옥죄는 것을 막기 위해 차관과 여러 분들께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겠어요, 차관님. 애 많이 쓰죠? 네,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 하면 적극적으로 뭐 행정을 펼치거나 그러겠어. 그리고 그러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져줘?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저도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뭐 크게 일하겠어 이런데 대부분들 공무원들은 여기 들어와서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요.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정말 국민과 기업의 경제를 위해서 국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타 기관 정말 못지않게 최우선적으로 기업과 국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더 힘과 높은 자리에 있다는 우리 그 공무원들을 더 좀 대우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차관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잖아요.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 적극 행정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규제를 품으로써 그 기업에서는 그만큼 원가가 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들어가면 만큼의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걸 해외로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상급기관과 좀 건의하고 또 만들어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이 스스로 내가 적극 행정을 해야 되겠구나. 네. 먼저 선수 쳐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했을 때 이득을 봐야지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관님께서 애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첫 국무회의를 할 때 우리 차관님을 모셨어요. 아마 그만큼 중소기업 규제 개선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올해 역점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차관님? 올해 어떤 일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는 조달과 금융 분야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네네. 근데 조달 시장만 해도 우리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것이 120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120조 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정부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적정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달 단가를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시정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조달청을 거래함으로써 국가에 그 납품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적정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금융 분야에서 조금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이자를 못 내서 연체를 하는데 그 연체 이자율이 너무 비싼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연체 이자율이 많은 분들이 좀 비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연체 이자율을 좀 낮추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 이자율 낮춘다는 얘기만으로도 지금 가슴을 쓸어내릴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안심된다 이렇게요.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 좀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아까 그 조달 이야기 하셨는데 저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차관님. 네. 중소기업들이 왜냐하면 나라 살림의 일부분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사업도 해야 하고 그게 굉장히 절실한데 이 과정 가운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도 또 어느 때는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아마 기업을 우리 차관님이 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차관님?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애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리고 성실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 그걸 발굴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저희를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해 주시면 네네. 길고 짧은 거 크고 작은 거 할 것 없이 저희가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 풀어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치면 될까요? 네, 홈페이지에 다 나와 검색창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고 치시면 여러분들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애써주시는 차관님이 돼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주봉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